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간병인이 아버지의 아내가 되었고 30년 숨겨진 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치매인 줄 알았던 아버지는 모든 걸 보고 있었죠.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상속을 포기한다는 이복 동생. 그런데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습니다. 4,800만 원이 든 통장을 받은 막내. 형과 누나는 그를 도둑 취급합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난 후 가족은 처음으로 서로를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남긴 건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과연 이 가족은 끝까지 서로를 증오하게 될까요? 아니면 영상 재미있게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 가족의 마지막 결말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 가족들은 처음으로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장소는 박미정의 집. 아니, 이제는 아버지의 집이었던 곳. 노원구 아파트 32평. 거실 소파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경직되어 있었다. 장남 태수는 팔짱을 낀 채 창밖만 바라봤고 장녀 미라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다. 막내 준호만이 테이블 위 서류를 응시하고 있었다. 박미정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다. 아무도 마실 것 같지 않았지만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검은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은 은비가 들어왔다. 35세. 박미정의 딸이자 아버지 김만수의 혼외자.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딸. 늦어서 죄송합니다. 은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A4 용지 한 장을 꺼냈다. 종이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상속 포기 각서. 순간 공기가 변했다. 태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미라가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다. 은비가 말했다. 전 아버지 돈 받을 생각 없습니다.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봤다. 유언장에 2천만 원이 필요 없어요. 은비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제 이름 하나만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호적에 김만수의 딸로요. 돈은 그게 전부예요. 정적이 흘렀다. 박미정이 차를 들고 나왔다. 컵을 내려놓는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다. 태수가 각서를 집어들었다. 꼼꼼히 읽었다. 미라도 옆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법률 용어로 빼곡히 적힌 문서 하단에는 은비의 서명과 도장이 이미 찍혀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안도하지 않았다. 태수의 눈빛은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다.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준호만이 은비를 바라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 시선을 느낀 은비가 조용히 말했다. 믿지 못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진심입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돈을 포기한다는 사람을 아무도 믿지 못하는 이상한 방. 태수가 각서를 탁 하고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포기 각서? 그가 비웃음을 흘렸다. 웃기지 마. 나중에 소송 걸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은비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럼 뭐야? 지금 우리한테 착한 척 하는 거야? 미라가 끼어들었다. 혹시 아빠가 마지막에 뭘 더 숨겨놓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안심시키려고?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믿어? 태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당신 엄마가 30년 동안 우리 아버지한테 돈 받았잖아, 매달. 그게 얼만지 알아? 박미정이 조용히 말했다. 그건 당신한테 묻는 게 아니에요. 태수가 소리쳤다. 박미정은 입을 다물었다.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 은비 씨 말을 들어봐요. 너는 닥쳐. 태수가 준호를 노려봤다. 넌 이미 4,800만 원 챙겼잖아.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건 아버지가 뭐? 너한테만 몰래 준 거지? 미라도 거들었다. 우리는 500만 원도 못 받았는데 넌 혼자 5천만 원 가까이 받았어. 그것도 비밀 통장으로.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미정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분, 마지막까지 자식들 모습 다 적어 놓으셨어요. 모두의 시선이 박미정에게 향했다. 무슨 소리예요? 일기장이 있어요. 2년 동안 쓰신. 태수가 벌떡 일어났다. 그거 어딨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때가 되면. 지금 당장 보여줘요. 안 돼요. 박미정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분 유언이었어요. 49제 지나고 보여드리라고. 미라가 눈을 가늘게 떴다. 당신들 뭘 숨기는 거예요? 은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각서는 여기 두고 갈게요. 검토하시고 연락 주세요. 그녀는 가방을 들었다. 박미정이 그녀를 배웅하려 했지만 은비가 손을 저었다. 괜찮아요, 엄마. 현관문이 닫혔다. 남은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다. 의심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 3일 후 장남 태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막내가 아버지 비밀 통장 혼자 챙겼다. 증거 있음. 태수는 눈살을 찌푸렸다. 문자 하단에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통장 사본, 예금 죽임 준호. 잔액 4,800만 원. 태수의 손이 떨렸다. 그는 즉시 가족 단톡방에 사진을 올렸다. 태수, 이거 봐. 준호 이 새끼가. 미라, 뭐야 이거 진짜야? 아버지 돈 혼자 다 챙긴 거야. 미라, 준호야, 설명 좀 해봐. 준호는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단톡방이 미친 듯이 울렸다. 그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준호, 형, 누나. 이건 아버지가 제 간병비로 적립해 주신 거예요. 태수, 간병비. 2년에 5천만 원? 한 달에 200만 원씩? 미라, 우리는 2년 동안 뭐 받은 거 있어? 준호, 저도 몰랐어요. 유언장 공개되고 나서 알았어요. 태수, 거짓말 넌 진작부터 알고 있었을 거야. 미라, 착한 척 하더니 제일 챙기네. 준호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고 고개를 감쌌다. 사실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은 태수의 아내 은이었다. 며칠 전 박미정의 집에 갔을 때 서재에서 몰래 서류들을 촬영했다. 통장 사본도 그중 하나였다. 은희는 남편 태수에게 말했다. 당신 동생들 다 정리해야 해. 특히 막내. 근데 그 돈은 아버지가 줬든 안 줬든 상관없어. 우리가 못 받았으면 동생도 못 받게 해야지. 태수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그의 머릿속엔 공평이라는 단어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일주일 후 은비가 다시 연락을 했다. 이번엔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태수와 미라만 나왔다. 준호는 부르지 않았다. 은비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앞에 두고 오셨네요. 태수가 의자를 빼고 앉았다. 각서 검토했어요. 변호사한테도 보여줬고. 그래서요? 유효하더군요. 법적으로 문제 없대요. 미라가 끼어들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또 부른 거예요? 은비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조건이 있어요. 태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역시. 뭔데? 상속 포기는 유지합니다. 대신 은비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아버지 제사 가족 자격으로 참석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호적 정정.
자식으로만 인정받고 싶어요. 김만수의 딸로. 태수가 비웃었다. 그게 조건? 웃기네. 웃기지 않아요. 은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전 35년을 숨어 살았어요. 아버지가 있다는 말도 못하고, 생일에 아빠한테 전화 한 통 못하고, 미라가 팔짱을 꼈다. 그게 우리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젠 달라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제가 딸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태수가 각서를 집어던졌다. 우리가 왜 피도 안 섞였는데. 은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피는 안 섞였지만 그녀는 창밖을 봤다. 그분이 버린 건 저 하나였어요. 언니는 버림받지 않았잖아요.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다. 옆 테이블 사람들도 슬쩍 이쪽을 쳐다봤다. 미라가 가방을 집어들었다. 생각해 볼게요. 언제까지요? 49제 전까지. 은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카페를 나갔다. 은비는 혼자 남아 식어버린 커피를 마셨다. 손이 떨렸다. 그날 밤 태수의 집. 아내 은희가 소파에 앉아 남편을 노려봤다. 당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 인생 망가졌어. 뭔 소리야? 8천만 원 받았다며? 사업 자금으로? 그거 다 어디 갔어? 부도나고 빚만 남았잖아.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회수해야지. 막내부터 정리하자. 준호를? 그래. 5천만 원 받았으면 나눠야지 형제끼리. 근데 그건 아버지가 따로 줬든 말든 우리가 못 받았으면 동생도 못 받게 해. 은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태수는 한숨을 쉬었다. 같은 시각 막내 준호의 집. 아내 수진이 남편 앞에 통장을 내밀었다. 형네가 당신 고소할 수도 있어. 그럴 리 없어. 왜 없어? 문자 받잖아. 형님 완전히 돌아섰어. 준호는 통장을 바라봤다. 4,800만 원. 아버지가 2년 동안 매달 적립해준 돈. 이거 공개할까? 뭘? 형이랑 누나한테. 아버지 편지도 같이.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미쳤어? 지금 그러면 더 의심받아. 역시 숨기고 있었구나. 이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 일단 숨겨. 49제 끝나고 생각하자. 준호는 통장을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러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두 부부 모두 잠을 이루지 못한 밤이었다. 49제가 다가왔다. 박미정은 집 정리를 하던 중 오래된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발견했다. 표지에 적힌 글씨. 일기 김만수. 그녀는 수첩을 펼쳤다. 2년 전부터 시작된 일기였다. 삐뚤빼뚤한 글씨. 뇌졸중 이후 왼손으로 쓴 흔적. 첫 페이지. 2023년 12월 15일. 오늘 태수가 전화했다. 요양원비 얘기더라. 다음 페이지. 2024년 1월 3일. 미라는 설날에도 안 온다고 했다. 캐나다가 그렇게 중요한가? 또 다른 페이지. 2024년 3월 20일. 준호 마누라가 나를 귀찮아한다. 눈치로 한다. 박미정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계속 넘겼다. 마지막 페이지. 2024년 10월 30일. 준호에게 미안하다. 내가 제일 힘들었을 텐데. 하지만 너도 결국 눈치를 보더라. 마누라 말만 듣더라. 박미정은 수첩을 덮었다. 눈물이 흘렀다. 그날 저녁 그녀는 준호에게 전화했다. 준호 씨, 49제 때 올 수 있어요? 네, 갈게요. 아버님 일기장 보여드릴게요. 일기장이요? 네, 준호 씨가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전화가 끊겼다. 준호는 한참을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다. 49제 전날 태수는 법무법인을 찾았다.
유언 무효 소송 가능합니까?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다. 의사능력 확인서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럼 생전 증여는요? 2억 8천만 원이나 넘어갔는데 배우자에게 증여한 거라 특별히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태수가 주먹을 쥐었다. 그럼 막내가 받은 돈은요? 그것도 유언에 명시되어 있으면 숨긴 돈이에요. 비밀 통장으로. 변호사가 안경을 벗었다. 입증하셔야 합니다. 유언장에 없는 재산이라는 걸. 어떻게요? 은행 거래 내역, 증인, 녹음 등 증거가 필요합니다. 태수는 법무법인을 나오며 휴대폰을 꺼냈다.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다. 준호 통장 거래 내역 더 캐낼 수 있어? 같은 시각 미라는 사설 탐정 사무소에 앉아 있었다. 은비라는 사람 과거 조사 좀 해주세요. 어떤 걸 원하세요? 범죄 기록, 빚 남자 관계. 뭐든지요. 약 좀 찾아주세요. 비용은 200만 원입니다. 미라는 카드를 내밀었다. 그날 저녁 준호의 집에 내용 증명이 도착했다. 발신 김태수, 수신 김준호. 제목 유산 분할 협의 요청 및 통장 내역 제출 요구. 준호는 봉투를 뜯지도 못하고 한참을 바라봤다. 수진이 물었다. 뭐래? 형이 소송 준비하는 것 같아. 그럼 우리도 변호사 선임해야지. 돈이 어디 있어? 그 통장에서 쓰면 되잖아.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 돈은 아버지 돈이야. 함부로 못 써. 미쳤어? 지금 형한테 당하려고? 부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크게 싸웠다. 49제 날 아침. 절에는 가족들이 모였다. 태수, 미라, 준호, 그리고 박미정과 은비. 스님이 독경을 시작했다. 향 연기가 피어올랐다. 영정사진 속 아버지 김만수가 미소 짓고 있었다. 독경이 끝나고 절이 마무리됐다. 가족들은 일어섰다. 그러나 아무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박미정이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아버님 일기장입니다. 읽어보세요. 태수가 받았다. 펼쳐보더니 얼굴이 굳었다. 미라도 옆에서 봤다. 준호는 멀리서 지켜봤다. 태수가 중얼거렸다. 이게 진짜예요? 네. 미라가 일기장을 덮었다. 우리가 이렇게 보였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절을 나온 후 주차장에서 태수가 준호에게 다가갔다. 아, 준호가 멈춰섰다. 그 통장 진짜 아버지가 준 거 맞아? 맞아요. 왜 숨겼어? 숨긴 게 아니라 말할 타이밍이 없었어요. 태수는 한참을 동생을 바라보다가 돌아섰다. 어차피 끝난 일이야. 너나 잘 써. 그는 차에 올라탔다. 미라도 따로 떠났다. 준호는 혼자 주차장에 남았다. 그날 밤 은비는 혼자 작은 원룸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라면을 끓여 사진 앞에 놓았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다. 가족이 될 기회는 없었지만 딸로 울 기회는 남았네요.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같은 시각 준호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아버지가 남긴 통장과 편지. 그는 라이터를 꺼냈다. 통장을 불 앞에 들었다. 손이 떨렸다. 아버지, 이거 태워야 하나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라이터를 내려놓았다.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아직 결정할 수 없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상속을 포기한 은비. 그녀는 정말 돈이 필요 없었던 걸까요? 통장을 불태우지 못한 준호. 그는 결국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형과 누나. 그들은 끝까지 동생을 고소하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은비의 선택, 진심일까요? 준호는 통장을 태워야 할까요? 이 가족, 화해할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화에서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비밀이 공개됩니다. 49제가 끝나고 박미정이 꺼낸 또 다른 서류. 그 안에는 아무도 몰랐던 아버지의 마지막 시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